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아침에는 날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포항에 열흘 넘게 이어지던 열대야는 사라졌는데요. 다만 낮에는 기온이 27도에서 30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볼에 닿는 공기가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23.4도를 기록했는데요. 길게 이어지던 열대야 현상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주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오늘도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진이 27도, 포항 28도, 영덕 29도, 경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동해 전해상의 풍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동안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토요일 포항의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주민들은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영덕 천지원전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이어지자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영덕의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산업부는 당시 지급된 원전 특별지원 가산금의 이자를 더해 총 400억여 원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영덕군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원전 건설과는 별개로 원전 유치를 요청한 지자체에 부여한 인센티브 형식의 가산금을 일방적인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회수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의견이 수렴되면은 어디 산자부를 상대로 그 회수에 대한 법정 다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의회도 가산금 회수를 저지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을 지역 주민들은 사기꾼 행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영덕군 주민들은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산금 회수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2만 명의 서명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그간의 희생에 대한 대가입니다. 회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시위 또 산자부 방문. 산업부는 가산금 회수는 법적인 자문에 따라 심의위를 열어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산금 회수 기한은 오는 19일. 영덕군은 법적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가산금 우선 반환 여부를 결정한 뒤 본격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포항 동성고와 울진 기성중, 포항 월포초등학교 등 동해안 10개 학교에 지진정보중계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지진정보중계 시스템은 기상청 주관 사업으로 지진 해일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알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시스템입니다. 한편 지진정보중계 시스템 설치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실시돼 지금까지 포항과 경주 19개 학교에 설치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대면 업종 중심의 서비스업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자영업 비중이 큰 대구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영화관 내부가 한산하다 못해 썰렁합니다. 7, 8월이 극장가의 성수기라는 말은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영화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관객 수 내지 매출은 거의 80% 이상이 지금 감소했다고 보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 같은 대면 업종 중심의 서비스업 소비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이 대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용카드인 BC카드 사용 실적을 분석했습니다. 대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7월 셋째 주는 2019년보다 5%가 줄었습니다. 3단계로 더 강화된 7월 넷째 주에는 12.2%, 8월 첫째 주에는 11.5%가 줄었습니다. 비대면인 온라인 매출은 828%가 늘었지만 서비스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면 업종은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노래방이 92.2%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영화 공연은 82.6%, 네일숍 81.3%, 호프 간이주점 74.3%, 세탁소 62%, PC방 53.8% 순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특히 노래방과 네일숍, 영화 공연, 호프 간이주점은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재와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 주로 이제 그 매출 감소가 같이 일어나는데요. 최근에 물가 상승과 동반되어서 조금 더 심각한 그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의 위기는 농업이나 제조업 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고용이 줄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다시 생산이 위축되는 시기에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제5차 재난지원금 격인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 운영, 지원 홍보, 읍면동 추진반 등 3개 팀 29개 반을 구성하고 세부 시행 계획과 지침이 발표되는 대로 신속한 지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지원금은 가구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특례를 적용해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는 1인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구미의 일본 투자기업 아사히글라스가 2015년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78명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해 6년간 복직 투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법원이 마침내 불법 파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일본인 전 대표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내 제조업에서 파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가 형식적으로는 하청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불법 파견을 했다고 본 겁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전 대표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내 하청이 많은 국내 제조업계에서 불법 파견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사히글라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1,50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의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일했고 원청 직원과 같은 업무를 하기도 했으며 원청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며 파견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가 업무에 필요한 자체 설비나 고유한 기술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채용이나 업무 분담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청업체를 독립된 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아쉬워하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반겼습니다. 우리가 그때 싸우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 동지들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고맙습니다.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원청은 하청업체 직원을 즉시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아사히글라스 측은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11명을 뽑는 올해 포항시 공무직 환경관리원 공채에 232명이 응시해 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응시자 연령대는 30대가 41%로 가장 많고 40대 28%, 20대 26%, 50대 5% 순이며 응시자의 61%는 대학 이상 졸업자였고 여성도 9명이 응시했습니다. 포항시는 1차 서류 심사에서 동점자가 18명이 나와 당초 계획보다 많은 57명을 1차 합격자로 선발했고
다음 달 7일 만인당에서 2차 실기시험을 통해 3차 면접 대상 2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안동의 한 노후 아파트가 경북 북부권에서는 처음으로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이번 재건축으로 가뜩이나 오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또다시 들썩이는 건 아닌지 주목됩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올해로 지은 지 37년 된 안동 송현 일주공. 지난달 코룸 글로벌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아파트 본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뜻을 모은 지 6년 만에 재건축 7부 능선을 넘은 셈입니다. 내후년 첫 삽을 떠 2026년 완공 목표인데 732세대 28층 규모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완공된다면 경북 북부권 첫 재건축입니다. 안전진단이 가장 중요한데 불법으로 저정을 받으면서 안전진단이 쉽게 통과되었고 주민 지지율이 한 92%로 그리고 우리는 또 대지 지분율이 높아서 사업성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위치도 좋고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송현 일주공의 성공적 추진으로 인해 안동 지역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용상동에 밀집한 노후 주공아파트 사이에서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안동 최초의 공동주택인 송현 동서주택은 안동시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지 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건축 움직임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안동은 올 초 용상동의 한 신규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의 영향으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재건축 기대감에 20년 이상 구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원래 1억 미만 아파트도 송현동, 송현 일주공 재건축 아파트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동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재건축 바람에 기대와 우려가 함께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37건의 물품 사기를 벌인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여 동안 중고거래 앱 사이트에서 에어컨과 무선 이어폰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게시글을 올려 37명으로부터 66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물품을 받기 전에 돈을 선입금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휴가 중에 해수욕장, 계곡, 캠핑장 등 사람이 많은 장소를 방문한 모든 공무원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가에서 복귀하는 모든 부처의 공무원은 복귀 전날 본인과 동거 가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 유무를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고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기숙사를 보유한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1,100개소 등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전체 사업장에 대해 여름 휴가 분산 등 방역 지침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체감 경기 상승세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풀 꺾였습니다. 한국은행 포함본부가 경북 동해안 293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실사지수에서 지난달 지역 제조업 업황 BSI는 85로 6월보다 2포인트 하락해 6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또 이달 전망치도 81로 7월 전망치보다 4포인트 떨어져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비제조업 업황 BSI는 72로 6월보다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동해안 수온 상승으로 지난달 24일부터 경북 동해안 양식장 19곳에서 29만 8천여 마리가 폐사해 19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별로는 포항 양식장 9곳에서 넙치와 강도다리 16만 1천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영덕 5곳 1만 7천여 마리, 울진 2곳 10만 2천여 마리 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현재 동해 수온은 26.2도에서 27.1도로 다소 떨어졌지만 평년 수온 24.5도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태로 고수온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경북의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경북의 응급의료시설 평균 접근거리는 20.25km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번째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전국 평균 접근거리는 11.89km로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광주, 대전, 부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구는 5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포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헬스클럽과 요가 등 지역 체육시설 930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샤워실 이용 금지와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합니다. 또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공원과 해수욕장 등 공공시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볼에 닿는 공기가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23.4도를 기록했는데요. 길게 이어지던 열대야 현상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주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오늘도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진이 27도, 포항 28도, 영덕 29도, 경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동해 전해상의 풍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동안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토요일 포항의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